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제가 분장실에서 홍 MC 양치질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무슨 운동화 빠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양치질을 세게 하는지 그냥 치과 한번 가봐요. 네. 치과를 안 가려면은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치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냄새하고 그 기계 소리. 맞아요. 이렇게 등골이 좀 오싹해지네요. 맞아요. 저도 슬리퍼만 봐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왠지 겁 없을 것 같은 우리 촌장님. 겁 없으시죠? 아, 저 지금 아까 이 소리에 벌써 지금 등골이 저도 오싹했는데요. 네. 아, 저하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튼튼해야 오래오래 잘 씹어가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지. 치아가 좋은 복이 또 오복 중에 하나인데 50대도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가 또 말썽이 돼가지고 저도 치과 가기 정말 무섭습니다. 아유, 저도 치아가 안 좋을 때마다 자주 가는 치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시고 특히나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치료하기 전에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저 이거 빨리빨리 좀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면은 그때 선생님이 지효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치료 중간에 정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료가 금방 끝나 있어요. 아, 저도 안심이 되네요, 지금. 네. 김수강 원장님 감사합니다. 썩샷! 썩샷! 왜요, 왜? 아, 이거 이름 떨어졌네. 이름까지 정말. 아니, 부끄러운 거는 이제 왜 저희의 몫이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몫이네, 진짜. 왜요? 일단은, 이지호님을 담당하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기분 좋아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아니, 무서운 왜 치과 얘기로 시작을 했는지. 오늘이 바로 구강보건의 날이에요. 구강씨. 그리고 또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그런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6세의 영구치가 납니다. 그래서 6세의 6과 영구치의 그 9를 숫자로 바꿔서 그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아침마당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그래서 정말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이분들은 진료를 하실 때 이렇게 할 것만 같아요. 이렇게 버리잖아. 네. 중치 한 개, 임플란트 3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전라북도 치과 의사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인데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무지카 덴탈레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흰 가운을 입으신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늘은 뭐 턱시도도 입으시고 수트도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준 원장님부터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전라북도 치과의사 합창단 뮤지카 덴탈의 베이스 파트를 하고 있고요.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의 그 치과 주치의들이 나오셨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네, 그 옆에 우리 문진균 원장님. 저기 모란 개선 앞에 아련한 산에 제 뮤지카 덴탈레 테너에 속해 있는 뮤지카 덴탈레 고문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 문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황경찬 원장님. 모두 손에 유벨라이네. 안녕하세요. 저도 테너를 맡고 있고요. 저희 뮤지카 덴탈레에서 역시 고문을 맡고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강경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너지를 다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요. 자, 뒷줄로 가겠습니다. 조재현 원장님. 에루체 반네 스텔레 에도레짜 바라테라. 안녕하세요. 뮤지카 덴탈레의 바리톤을 맡고 있는 조세열입니다. 평소에 영상으로만 뵙던 반가운 얼굴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아주 가슴 설레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자, 그 옆에 우리 승수종 원장님.
물망 조금 꾸는 뮤지카 덴탈레에서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승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인의 느낌이 확 나는데요. 저분은 거기서 좀. 존댓말을 꿈꾸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현 원장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네, 안녕하세요. 뮤지카 덴탈레에서 바리톤 파트를 맡고 있는 장윤호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치과 의사는 한 분만 만나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6분을 한꺼번에 앞에서 뵈니까 저절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네요. 네. 그나마 오늘은 의사가 아닌 합창단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행히 한시름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 의사 합창단이라고 그러면은 설마 모든 분들이 치과 의사 단원으로 되신 건가요? 혹시 이화전 회장님. 네, 저희 뮤지카 덴탈레는 전부 다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치과 의사로만 합창단이 구성된 그러한 합창단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와 또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치과 의사라는 특이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합창단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유일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쎄 어떤 식으로 결성이 이루어진 건지 우리 문진균 고문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전라북도 치과계는 우리 전라북도 치과의사회와 전북 치과 신협이 두 파트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평소에 그 음악인들을 초빙을 해서 네. 음악회를 좀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 음악인을 초빙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면 당돌하게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사실 음악에 조예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인가 그 사랑의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우리 치과의사들이 그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멤버가 우리 합창단이 있는데 그때 뮤지카 덴탈레라는 합창단이 거기서 같이 공연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공연으로 좀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네. 이 뮤지카 덴탈레가 그 뒤로 계속 정기 연주회를 계속 한 10여 년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창단 이름이 일단은 뮤지카 덴탈레. 덴탈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하지만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뜻인가요? 네, 그게 그 사전을 아마 찾아보면 뮤지카 덴탈레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 뮤지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로 음악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덴탈레에서 덴트는 영어로 치아, 치의학 이런 뜻인데 거기서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태리어의 전미사를 따가지고 덴탈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뮤지카 덴탈레. 즉 그 한국말로 따지자면은 치과 의사들의 합창보다도 치과 의사 음악 이런 뜻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2011년 창단하셨다고 하셔서 꽤 오래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한 소절씩 노래하시는 것도 너무 표정도 좋고 목소리 톤도 정말 풍성한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고 계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단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관절은 맞습니다. 방금 우리 문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 치과 의사들의 그러한 모임체에서 그러니까 도치과 의사회와 신협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기투합이 돼서 전라북도의 치과 선생님들이 한 580분 되시는데 5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하니까 계속했으면 어떨까라는 또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같이 활동하고
지금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하면서 또 섭섭한 게 아니 뭐 치과 의사가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남성으로만 이렇게 합창단을 꾸미신 건지 궁금해요. 네, 처음부터 여성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제외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예. 다만 합창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전라북도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여자분들이 수가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 음악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3부로만 연습을 해도 벅찬데 네. 여성들 네. 끼워서 네. 소프라노, 알토까지 해가지고 4부 내지 5부 네. 혼성 합창으로 연습을 해나가기가 사실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성 합창단으로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여성 단원들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여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커뮤니티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셔서 오시라 해도 못 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유부남들은 공감이 되는 간혹 어느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여성 멤버가 좀 끼어 있으면 눈치가 사실 보여서 어떻게 다 돌려가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숨겨가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박범 씨가 그러고 아이고 괜히 찔리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숨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혹시 그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딱 모이는 이런 모임에는 당당하게 나 갔다 올게. 뭐 집에서도 좀 되려 반기는 또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조세호.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유행가는 종종 들어본 적이 와이프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치과 의사들이 바쁜 그 와중에 무슨 노래까지 더더욱이 클래식 성악을 배워보겠다고 그걸 또 합창으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은 이제 참여를 안 하고 남성들끼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의기투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집안에서 평소에 편한 복장으로 이런 모습만 보다가 연습 다니고 또 막상 무대가 이렇게 단복을 다 입고 내 남편이 또 멋진 그런 합창단 속의 일원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매력을 다시 느꼈다. 공연 끝나고 꽤 격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족 주치의 선생님이신데 왜 나오셨을까? 자, 오늘 구강 보건의 날 맞이해서 노래하는 치과 의사들 남성 합창단입니다. 네. 무지카 덴탈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선수 악단장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거의 음악계의 손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뭐 조사를 해보니까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 자리를 많이 넘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좀 살펴보는 편인데 뭐 이분들은 뭐 구석구석 뒤질 것도 없이 검색창에 무지카 덴탈레 네. 딱 치니까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근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던데 이분들이 2015년에 전국 그 규모의 합창대회에서 뭐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기억나신가요? 예, 그러면요. 제 합창 경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였고요. 저희가 참여했던 합창대회는 거제 전국 합창대회였고요. 예전에 KBS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던. 그게 감동스러웠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참여했던 합창대회고요. 수준이 매우 높아서 뭐 시립합창단 아니면 최소한 구립합창단 정도는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너무 무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 몇 개월을 열정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아서 장려상을 저희가 받았고요. 장려상이 호명됐을 때 저희 회원들의 그 기쁜 함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상도 상이지만 거기 저희 치과의사 합창단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러웠던 무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15년에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면
정말 인정받은 건데 그러고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또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초대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또 자체 음악회도 많이 하신 거죠. 우리 장 원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2011년도에 이벤트성 어떤 콘서트에 머물지 않고 그 이듬해 2012년도에 창단을 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전북 합창제와 가을날의 뜨락강 음악회 등의 그 찬조 출연을 하면서 팜플렛을 가지고 나오셨고. 아, 네네, 맞습니다. 저희 역사라서 다는 아닌데요. 이렇게 그 역사의 일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팸플릿까지 챙겨오셨네요. 네. 저렇게 이렇게 팸플렛까지 보니까 굉장히 그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근데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조세호 원장님. 예,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오합지졸 아마추어들끼리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여서 이렇게 재능 기부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었는데. 매주 연습을 하고 공연 날짜가 잡히고 이제 같이 이제 퇴근 후에 연습을 하니까 식사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의 소외계층 또 사회적 약자층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왕에 우리가 좀 더 뜻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치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그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초청도 해서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작은 정성이지만 또 그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그런 이렇게 관심, 온기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좋겠다 해서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그런 또 좋은 이웃돕기 이런 행사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치과 의사 관련 모임이 있거나 협회 행사가 있으면 이 팀이 꼭 그렇게 섭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단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어떠한 행사라든가 초청을 받을 때 참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료를 중단을 하고 초청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참 참가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실력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치과 의사 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움직이면 한 30여 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자리를 채워주거든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인원수가 확보가 되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각광을 받는 합창단이 아닌가 치과 의사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게 또 실력도 있고 또 이렇게 재미있으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모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저희 아침마당이야말로 빈자리로 두기 참 애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채워둔 자리가 한 자리가 있거든요. 뭔 자리가? 한 자리만 딱 저기만 비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아주 빛이 이쪽으로 가네요, 바로. 뭐라고 방송 생방송에서 정말 안 뵀을 때 이랬을 때 뭐 그랬는데요. 박범 씨, 박범 씨 자리는 서민수 악단장님 자리예요. 어렸을 때 밴드부 했잖아요.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니까 또박또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 목소리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숨겨서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분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 그렇죠. 그때 들어볼 때가 아닌가. 맞아요. 지금 8시 42분 이쯤 되면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단장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저희 합창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그 정도의 치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민주화 열풍이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익히 들었던 아침 이슬이라는 곡과 또 이번에 바로 들려드릴 노래는 인생의 젊은 날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위로받고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된 무지카 덴탈레의 바람의 노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침마당 전북에서 가왕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또 네. 함께 했는데 서민수 악단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는 네. 어느 대회를 나가시더라도 뭐 장려상이 아니라 이제 최우수상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와, 제가 정말 귀를 호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고입니다. 아주. 아, 그렇게? 브라보! 자꾸 이렇게 손을 준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 이거 하려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엄지척 일단 받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실력이 안 돼가지고 또 오합지졸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어느 정도 어떤 실력이었기에 우리 고모님, 문고모님, 얼마나 그랬기에 우리 치과의사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뮤지카 덴탈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첫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특선 모임에서 굉장히 좀 약간 위축되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당신네들의 그 선생님들의 그 성부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성부가 뭔 뜻인가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성부. 네, 우리 지휘자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피아노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 노래를 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노래를 해라. 그럼 내가 성부가 어느 쪽 이렇게 파트가 뭔가를 알려주겠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오셔가지고 그 성부를 다 알려줬을 정도로 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지휘자님이 완전히 좋은 합창단을 만들어 주셨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오합지졸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시는데 그 오합지졸 중에서도 우리 조세열 단원님 특히나 고생을 초기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 보통 합창단 들 때 또 노래 좀 하니까 좀 해봐. 나 좀 노래 좀 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요. 몇몇 분들은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소질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유행가를 빼놓고는 네.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 성악곡을 들어봤지 전혀 거리가 먼 타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안을 합창단이 결성이 되니까 함께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나는 트로트 유행가만 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네.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뭘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막 따라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네. 제 소리가 옆에 분들한테 단원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한 5, 6개월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네. 좀 또 롱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우리 말씀하신 지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개인 지도를 좀 받기로.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꽤 7, 8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네. 저 같은 문외한도 네. 좀 해버려도 하니까 아까 소개할 때 노래 잠깐 들어보셨죠?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았어요. 아주 아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예. 조세열 단원님께서 그 트로트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누구를 닮으셨는데 봤더니 꽃바람 여인 부른 조승구 조승구 씨를 많이 닮으셨어요. 집안 아니시죠? 네. 같은 종씨긴 한데. 종씨는요, 이지호 씨. 어쩐지. 네. 아니 근데 이 합창단이라고 하면은 성악 발성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장윤호 단원님께서는 원래부터 뭐 이런 노래 쪽에 소질이 좀 있으셨나요? 소질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그 가방끈이 조금 깁니다. 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치과대학을 입학한 케이스인데 그 전에 있던 대학에서 통기타 동아리를 창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선후배들도 만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창단 공연부터 몇몇 공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주에 내려와서 이제 치과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개업을 한 이후에 노래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는데 마침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한테는 다 형님들이신데 형님들께서 이런 모임을 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는 임원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합창이라고 하면 발성은 조금 제 성악 발성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됐었는데 하모니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합창단에 참석을 하게 됐지만 역시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합창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네.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강경찬 고문께서는 노래 못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고민을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노래가 안 되는 단원들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지휘자 선생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저는 뭐 그 당시에 성악을 좀 공부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독창에 어울리는 소리여서 네. 합창에 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합창단원들 이 발성을 통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은 가요, 어떤 분은 트로트, 어떤 분은 팝, 어떤 분은 락 발성까지 온통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성하는 방법들을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합창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오합지졸에서 정예군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지금은 좀 들을만 이제 하게 됐죠. 네, 일단 강경찬 단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좀 여러 개인데 지금 성악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고 또 본업은 치과 의사시고 또 생김새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어떤 TV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악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그 본캐 치과 의사 맞고요. 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뭐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교내음악제에서 성악 독창 1등을 해보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와서 그 그룹 사운드 리드 보컬을 잠깐 하다가요. 공부하고 치과 의사로 개업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무료해지더라고요. 뭔가 목표도 사라지고 그래서 좋은 취미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TV 그 KBS 열린음악회에서 그 김남두 씨가 우리 지역 출신이죠. 이분이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왠지 나도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레슨을 좀 받기 시작해서 한 15, 16년 했죠. 레슨을 받고 이제 노래를 진짜 잘하시니까 근데 혼자 즐기시기가 좀 아까웠는지 병원 내에서 치과 병원 뭐 음악회도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제가 노래하기를 또 좋아하고 또 많이 나름 배웠으니까 뭐 남들이 배워서 남 주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하고 지인분들 초청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로비를 좀 탁자도 치우고 그러면 한 50명 정도는 병원이에요?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청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음악회를 작은 음악회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늘 치과라는 곳은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다가 음악회가 끝나고 나면 병원도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또 오케스트라 협연도 하고 독창회도 열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뭐 성악 공부하기 시작한 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좀 소문이 났는지 전주의 한의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협연을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골라서 무대에 올린 곡이 무려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슨도르마였어요. 네, 무모했거나 용감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래서 나름 잘 마치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하죠. 이제 그 뒤로도 뭐 전주 색소폰 앙상블에서 정기 연주회 할 때 협연도 하고 또 개런티가 노개런티라서 싼 맛에 저를 불렀는데 네, 뭐 또 그 한의비 오케스트라에서 협연하자고 그래서 또 하기도 하고 작고 큰 음악회에 자주 참가를 했었죠. 아니 그럼 이 정도면은 치과 의사는 부업이고 성악가가 원래 본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시면은 초대도 받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어떤 노래를 한번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듣고 싶네요, 정말.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비하셨어요. 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기는 처음이라 좀 긴장은 되네요.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솔로 무대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면? 네. 자, 그럼 제가 부를 노래는 그 논테 스코르다르데메라고 이태리 가곡인데요. 그 1970년대에 무대로 하시죠. 모셔서 기대된다. al mio paese freddo e senza sole cerca
아니 진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노래할 때 공명을 하고 소개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공방보다 노래가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주신 건가요? 이 노래는요. 네. 그 논디스코르다르디메라고 사람들은 많이 물망초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1970년대에 그 영화 물망초에서 그 주인공이 헤어져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여인을 앞에 두고 그 헤어지는 아픔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통과 다시 돌아오려 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런 노래요. 부르는 애절한 노래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국내 유일입니다. 남성 합창단인데 치과 의사들로 구성된 무지카 덴탈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무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강경찬 고모님이 이 솔리스트잖아요. 독창을 하셨는데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독창 무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의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승수종 단원님. 네. 실력을 아주 그냥 제대로 검증받으셔서 솔리스트를 하실 건데 그 실력을 검증받은 곳이 바로 여기 KBS라고 하대요. KBS요? 네. 옛날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옛날 KBS 방송국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예전에 KBS에 누가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동요 경연대회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주장원, 월장원 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창단, KBS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연습 몇 번 하다가 그냥 못했던, 아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카오스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서 보컬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고교 때 이제 밴드를 또 했었고 유명 밴드였죠. 유명 밴드. 유명 밴드 상도 여러 개 수상한 유명 밴드였지만 근데 베이스를 열심히 쳐봐야 보컬 못 따라가요. 네. 인기고 뭐고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든. 근데 일단 선생님도 그 보컬 하시면서 아내분도 그때 만나셨다라는 또 첩보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본과 3학년까지는 그룹 사운드 공연을 하거든요. 어디 빌려가지고.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몇 번 구경을 왔던 것 같고요. 본과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 아무래도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죠. 뭐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2층에서 본 거리 뭐 이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강경찬 고문께서도 보니까 보컬 활동하셨다면서요. 네. 혹시 비슷한 그런 연애 경험 갖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제게도 그런 추억이 있죠. 네. 제 아내 역시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데이트 시절에 뭐 어떤 추억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봤더니 눈이 펑펑 오는 어떤 겨울날 텅 빈 운동장 계단 위에다가 자신을 앉혀놓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 모습이 가장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로맨틱하다. 저는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내 짝꿍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나타나면 제가 열심히. 아무튼 아까 그 승수종 단원님께서 그 KBS와의 인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진균 고모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요?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어린이 합창단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KBS 성인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서 그것을 제가 혹시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그래요?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맞네요. 검증. 그래서 태극기 있고 우리 KBS 마크 있고. 그래서 어떻게 따지자면 저도 이 KBS 합창단을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MC 선생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입사 선배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KBS 이 성인 합창단이 그 당시에 아주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합창단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허리가 세워지면서 선배님을 모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치과 의사로서 활동하기 전에 합창단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전북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전북대학교 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는 한번 무대에 서면 80명씩 서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참석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1학년 때 들어갔었고 전북대 합창단이 그 전국 합창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합창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 50개교 내지 60개교가 나와서 경연을 하거든요. 거기서 저 있을 때 포함해서 2번 그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그랑프리를 받아서 그 상금 얼마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부상으로 피아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단실에 그 피아노가 오래됐지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도 우리 그 전북대 합창단들 멤버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KBS 합창단 이런 멤버들이랑 같이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 합창단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합창단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우리 또 이화전 단장님께서도 그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이죠. 제가 군산에서 자라고 학교를 군산에서 다녔는데 그때 군산 시립합창단이 처음 창단하고 단원을 모집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남성 단원들이 많이 부족하는 관계로 군산 시내의 모든 교회에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는 담선들은 와서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정말 기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40년 전. 잠자리.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창 시절, 대학교 학창 시절 7, 8년 동안에 군산 시립 합창단과 정기 연주회도 많이 하고 또 그때는 각지에서 많은 초청을 받아서 같이 활동했던 아주 즐거운 추억들이 지금의 합창단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려면 이 같은 트레이 됩니다. 그 치과 의사들로 구성된 무지카 덴탈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다니시고 공연도 해외로 가셨다고요? 예, 우리 조세열 단원님. 네. 2014년도에 첫 해외 공연은 이태리 북부 알프스 자락의 그 겨울 스포츠의 메카죠. 푸스테리아. 거기를 첫 나들이로 우리 같이 장윤호 원장님 꼬마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장구 해외 공연은 우리의 전통미가 제일 인상 깊게 남겨줄 수 있다. 이런 지휘자 선생님이 선곡을 하셔서 이태리를 처음으로 이제 공연. 2018년에는 어디를 또 가신?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로 옆에 코스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거기서 국제 또 합창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가셨군요. 근데 이게 일단은 국내에서도 치과 의사 합창단이라고 해도 신기한데 그 해외에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한국인들이 왔는데 또 치과 의사들로만 구성됐다고 하면 또 외국인 분들이 또 호기심을 가졌을 텐데 그 호기심을 외국인들이 갖기 전에 장윤호 단원님이 다 호기심 다 가지셨다고. 네, 이탈리아 공연 때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과분하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이탈리아 합창제에 참석을 하는데 저희 공명이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휘자님 의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타악과 같이 좀 협연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 타악 연주자를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마침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큰 딸아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까 조세열 원장님이 4학년이라고 말씀드린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사물놀이 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쇄까지 하고 하다 보니 장구도 기본적으로 치고 하다 보니까 장구를 같이 협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장구 협연을 했는데 제 걱정은 초등학교 4학년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냥 연주를 하라고 하니까 아빠인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본 공연에서는 너무나 담담하게 저는 많이 떨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보다 낫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담담하게 잘 연주해줘서 네. 세계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거기 관객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스페인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또 뱃노래를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단원들이 한복을 다 입고 부채를 들고 뱃노래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이렇게 무대에서 연출하고 하니까 언어는 달랐지만 그런 그 연주자들과 공연팀과 관객들이 짧은 두 곡이었지만 정말 한 호흡으로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져서 저는 그때 제가 BTS가 된 느낌으로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쭉 퇴장을 하는데 정말 그 꽉 찬 관객들, 스페인 관객들이 정말 한 10여 분 될 것 같아요. 기립박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노래의 힘이고 음악의 힘이구나. 한 마음으로 외국인이지만 서로 이렇게 감정 교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아주 크게 느꼈었어요. 아니, 감정 교류를 해서 기립박수를 치다 못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게 우치된 영문입니까? 네, 그 본 공연에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본 공연에 서기 전에 리허설이나 연습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이드분이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부업으로 가이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호텔 로비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분이 저 멀찍이에서 혼자 이렇게 벽에 기대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역시 아리랑을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곡을 잘 못하는 저희 합창단이었지만 그래도 듣는 중에 혼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노래로 인해서 고국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도 단 한 명의 관객이었지만 연습이었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이분을 다시 고국을 회상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그 해외에서도 통한 감동의 무대 저희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눈물 주의하시고요. 아침 이슬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지카 덴탈레의 아침 이슬 박수로 맞이하시죠.
남자의 그 묵직한 소리로 이 아침 이슬을 들으니까 너무 감정적인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박범 씨. 네네, 저도 너무 이렇게 조금 새겨 들었습니다, 노래를. 근데 얘기 들어보고 노래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인 모임 같은데 코로나 한창일 때는 못 모여서 또 노래하고 싶고 못 모이고 해서 좀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화준 단장님? 네, 코로나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죠. 특히 합창을 하는 합창단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같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 무뎌진 그런 합창단은 혹시 합창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렇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합창단을 방학을 시작을 했어요. 계약은 기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합창 단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조용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면 그때 합창단을 다시 하겠다. 기약할 수는 없다. 그때까지 열정을 계속 품어달라. 조마조마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고 다시 모여서 합창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몇 사람이 남아서 합창을 하자고 할까. 주변을 보니까 여러 합창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처음 이때 육구제를 맞이해서 합창을 또 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저희는 갑니다. 합시다 했을 때 그 많은 단원들이 그대로 코로나 전하고 똑같은 단원들이 모여서 합창을 도와주셨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장으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태형인 조셀 선생님께서도 코로나 때 이러다가 합창단이 없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졸이셨다면서요. 예.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탈출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나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거, 타인과의 관계, 이런 그 잡념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산속에를 가든 뭐 푸른 바다를 보든 이렇게 탈출구가 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함께 노래하는 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제 자신의 어떤 갈등과 그런 불협 화음과의 화해하는 시간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또 너그러워지고 이런 시간이 노래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사실 뭐 노래하기 싫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취미 활동으로 하시니까 뭐 솔직히 하기 싫을 때는 뭐 안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연습을 할 때 반절은 정말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치과 의사의 그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스트레스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치과 의사의 집행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늦게라도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노래하다 보면 화음을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 음악이 주는 힐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되게 행복해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찝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뭐 노래도 듣고 얘기도 나누는데 이대로 또 보내드리기는 조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뭐 단원, 단장님, 고문님 이렇게 했지만 이제 원장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치아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화준 이제 원장님, 어떤 정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환자들이 물어보시죠. 하루에 이를 몇 번 닦아야 돼요. 보통 3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먹으면 닦는다. 횟수는 관계없다. 먹으면 닦는다. 닦기 싫으면 먹지 마라. 언제 닦아야 돼요? 그냥 바로 닦아라. 30초 후에, 뭐 30분 후에 닦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닦아라. 먹으면 닦는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진균 원장님. 네, 저는 충치하고
청량 음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 충치라는 것은 뭐 벌레라든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냥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생물들이 이 탄수화물을 먹고 산을 만들어서 산이 사실은 치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하고 관계된 게 또 청량 음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청량감이 더 셀수록 그 사실은 산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산을 그런 그 산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은 칫솔질도 처음에는 중요하지만 일단 청량음료를 먹었을 때는 그 물로 간단하게 헹궈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 칫솔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은 뭐냐? 먹으면 바로 닦으라. 뭐 청량음료.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경찬 원장님. 네, 저는 치아에 해로운 아주 나쁜 습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치아로 병뚜껑을 딴다든지 맞아요. 안 열리는 포장지를 막 잡아 뜯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절대 치아 파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치아는 병뚜껑 따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얼음이나 사탕 막 부숴 먹는 거 이런 거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절이 너무 많아요. 네. 자, 병뚜껑은 절대로. 자, 조세열 원장님. 예, 저는 거두절미하고 두려움에 미루지 마시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자주 치과 방문을 해주시라. 치과 방문을 해라. 자, 승수정 원장님. 네. 장윤호 원장님. 네네네. 네?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모델을 좀 가져왔는데요. 닦는 게 중요한 부분이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이고요. 잇몸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하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잇몸에 대고 아래쪽으로 쓸어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쭉 하시고 안쪽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는 꼭 혀도 좀 같이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들고 오셔서 그러셨군요. 네네네.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오늘의 책. 한 분 더 안 하셨군요. 저는 간단합니다. 마지막은 치실로 꼭 마무리하십시오. 치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실로 마무리. 자, 책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직접 갖고 왔습니다. 음악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진짜 음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 이야기를 많이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음악인이 보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라든지 또 무용이라든지 음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정말 심층 인터뷰를 해서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이야기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우리 원장님들 각각이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셔야 우리 환자들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좋은 하모니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던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오늘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실 때 노래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칫솔질 잘 배웠죠? 위아래로 이렇게 운동화 빨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치실 관리도. 먹으면 바로 닦아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